700조 원짜리 회사가 매년 12조 원을 날리고 있습니다. 오픈 AI 얘기예요. 챗GPT 만든 그 회사 말이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80% 폭락했죠. 글로벌 펀드 운용 전문가 절반 이상이 AI 버블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전설의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AI 기업들을 공매도했습니다. 심지어 오픈 AI 대표조차 네, 우리 버블 맞아요 라고 인정했어요. 엔비디아가 AI 스타트업들에 투자해주고 그 스타트업들은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는 이상한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꼬리를 물고 도는 뱀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AI 업계의 핵심 회사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AI 칩 회사들입니다.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죠. AMD와 엔비디아가 여기 속해요.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7천조 원을 넘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큽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회사들입니다. 거대한 컴퓨터 창고를 운영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여기 속합니다. 세 번째는 AI 회사들 자체입니다. 챗GPT 만드는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죠. 여기는 재무 상태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메타 같은 거대 기업도 있고 수많은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AI 스타트업이 거의 500개나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견기업급 회사가 500개예요. 그리고 이 분야의 리더 오픈 AI가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지만 동시에 가장 큰 돈 먹는 하마예요. 2025년 목표 매출이 18조 원인데 손실은 12조 원입니다. 매출보다 적자가 더 많아요. 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픈 AI는 2029년까지 160조 원을 쓸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어요. 월 20만 원짜리 프리미엄 서비스조차 적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회사 입장에선 고객이 많이 쓸수록 손해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마치 뷔페 식당에서 손님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적자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이 업계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오픈 AI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 26개 분량의 전력을 쓸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계획이고 지금까지 약 2경 원 규모의 거래를 약속했습니다. 2경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30배가 넘는 돈입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 회사들이 AI 수요를 맞추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9,800조 원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2024년 전체 산업 투자가 약 1경 1,000조 원이었어요. AI 산업 하나가 미국 전체 투자의 5분의 1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들은 지금 수익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쓸 계획이라 투자자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벤처 투자자들이 올해만 AI 스타트업에 208조 원 가까이 쏟아부었어요. 올해 전체 벤처 투자의 절반 이상이 AI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방식이 좀 이상합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1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대가로 오픈 AI가 자기네 칩을 사는 조건이에요. 마치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는 그 돈으로 A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겁니다. AMD도 비슷해요. 오픈 AI에 자사 주식을 주고 오픈 AI는 그 대가로 AMD 칩을 삽니다. 오픈 AI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데이터 센터 비용으로 420조 원을 지불하기로 했고 오라클은 당연히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살 겁니다. 이게 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우려를 낳고 있어요. 이른바 삽과 곡괭이 파는 사람이 실제로는 금 캐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자기네 도구를 사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고객들에게 돈을 줘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건 결국 외상거래나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투자 속에서
과연 소비자들의 수요가 이 모든 투자를 정당화할 만큼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AI 회사들이 수익을 내려면 2030년까지 연간 2,800조 원의 매출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그런 수익으로 가는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88%의 기업이 어느 정도 AI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고 챗GPT는 사용자가 8억 명입니다. 하지만 이 중 돈 내고 쓰는 사용자는 6%에 불과해요. 그리고 AI를 쓰는 기업의 대다수, 약 61%가 현재 실질적인 수익 증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회사에서 비싼 AI 프로그램 샀는데 매출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해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AI용 메모리 칩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LG전자도 AI 가전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기업들도 자체 AI를 개발 중이에요. 문제는 이런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질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AI라는 단어만 붙이면 주가가 오르는 분위기예요. 마치 2000년 닷컴 버블 때 점컴만 붙이면 주가가 오르던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AI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요즘 병원 예약도 챗봇으로 하고 은행 업무도 AI 상담원이 처리해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AI가 요약해주고 카카오톡도 AI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편집도 AI가 알아서 해주죠. 편리한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돈이 될까 하는 겁니다.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거든요. 기업들이 AI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데 소비자들은 공짜로 쓰고 있어요. 이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일까요? 언젠가는 유료화하거나 광고를 붙이겠지만 그때 사람들이 과연 돈을 낼지 의문입니다. 수익성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력 문제예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먹거든요.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승인만 5년 걸리고 건설은 또 5년 이상 걸려요. 이건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간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I 산업의 엄청난 집중도를 고려하면 3른다에서 36개 회사가 전체 AI 지출의 99%를 차지합니다. 이 중 한 회사만 망해도 업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마치 재벌 그룹 하나가 무너지면 협력 업체들이 연쇄 부도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픈AI 하나만으로도 현재 시장의 무게가 상당히 실려 있습니다. 오픈AI가 거래 발표하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수백조 원씩 올라요. 이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과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2000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인터넷은 물론 우리 삶을 바꿨지만 수천 개의 인터넷 회사들이 투자자들을 속여서 나스닥이 80% 폭락했어요. 1997년 우리나라 IMF 위기 때 생각나시죠? 은행도 무너지고 대기업도 쓰러지던 그때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닷컴 버블 2탄이 오는 걸까요? 유사점들이 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우선 주가 평가 지표를 보면 현재가 약 30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높지만 46배까지 갔던 닷컴 버블보다는 낮아요. 두 번째는 이번엔 실제로 돈을 버는 튼튼한 회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기업들이 2000년 때보다 3배 많은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어요. 적자 나는 기술 회사도 2000년과 비교해 거의 절반입니다. 많은 대형 기술 기업들은 빚이 거의 없고 지난 10년간 쌓아둔 현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현재 많은 투자가 대기업들이 갖고 있던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가 실패해도 충격을 줄여줄 수 있어요. 엔비디아의 순환 거래도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엔비디아는 워낙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디 쓸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미래 고객이 될 회사들에 투자하는 게 나름 합리적일 수 있어요. 투자한 회사들이 성공하면 결국
자기네 칩을 더 많이 살 테니까요. 버블은 보통 저절로 터지지 않습니다. 닷컴 버블이 꺼진 이유 중 하나는 회계 사기였어요. 많은 대기업이 장부를 조작한 게 드러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사기는 가능하지만 2000년 이후 회계 감독이 훨씬 강화됐어요. 우리는 또 다른 경제 환경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닷컴 버블을 터뜨린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분위기예요. 오프 AI의 수익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AI로 직원을 대체하려 하니까요. 실제로 오픈 AI 대표가 회사 매출이 2025년에 28조 원, 2030년까지 수천억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오픈 AI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겁니다. 기업들도 때로는 잘못된 투자를 하죠.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에 쏟아부은 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완전히 바보라고 가정하는 것도 다 천재라고 가정하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이 모든 걸 말했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거품은 있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너무 높으면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고 투자자들의 수익도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투자 속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500개 AI 대형 스타트업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을 리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 혁명은 평균적으로 나쁜 투자였어요. 시장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2000년 넷스케이프가 완벽한 예입니다. 초기 시장 리더였지만 지금은 사라졌죠. 하지만 요점은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AI는 정말 유망할 수 있고 회사들의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수요가 기대치를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예상 못한 사건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설령 우리가 버블 속에 있더라도 그게 터지는 타이밍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1996년에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경고했는데 버블이 실제로 터진 건 3년 뒤였어요. 메타 같은 대기업들은 너무 적게 투자하는 위험이 너무 많이 투자하는 위험보다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열풍은 투자자들이 돈을 쏟아붓는 한 계속될 수 있어요. 언젠가 이 회사들은 투자자 돈으로 버티는 것에서 실제 고객 매출로 버티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AI 열풍에 휩쓸려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를 다 겪었잖아요. 그때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을 들었지만 결국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요즘 AI 관련 주식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는 분들이 계신데 매우 조심하셔야 해요. 주가가 높을 때 사면 나중에 떨어졌을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넣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은행 예금 금리가 낮다고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 많으신데 AI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하루에 10%, 20% 오르락 내리락 해요. 마음 약하신 분들은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안정적인 배당주나 채권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세대 얘기예요. 요즘 기업들이 AI로 직원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콜센터, 고객센터는 이미 챗봇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직업이 사라질 수 있어요. 물론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기술 발전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생기는 일자리보다 많았어요. 산업형 때도 그랬고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은 은행 창구 직원 감소, 백화점 계산원 감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녀분들께 조언하실 때 이런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 한 직장 다니는 시대는 끝났고 계속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요. AI를 적으로 볼 게 아니라 도구로 쓸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버블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려요.
하지만 확실한 건 너무 높은 기대와 과도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모든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